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서울옥션입니다. 일단 지금 당장에서 서울옥션에 대해서 주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서울옥션을 비롯한 NFT 혹은 STO 관련해서 수급이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상황에서 증시까지 턴어라운드 하게 될 경우 주도 섹터로 가는 경우가 꽤나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조선과 반도체 그리고 조금 더 멀리까지 본다면 STO라던가 OLED 이런 쪽의 주도 업종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STO 쪽, 그러니까 NFT와 STO 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서울옥션에 대해서 주로 분석해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옥션에 저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는 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정말 최근에 매수했고 현재는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제가 STO 관련해서 NFT 관련해서 느 정도의 그런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번 볼게요. 일단 가장 대장주로서 치고 나가고 있는 갤럭시와 머니터리 보시면, 갤럭시와 머니터리는 뭐 가장 먼저 빠르게 좀 치고 나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사실 2021년도에 갤럭시와 머니터리에 투자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냈었던 그런 적이 있었고, 그 당시에도 이 메타버스 열풍을 타면서 굉장히 좀 크게 상승했었죠. 그때 당시에 NFT라던가 혹은 메타버스 이쪽에 투자를 비중을 실어서 투자를 함으로써 사실 템버거를 먹었어요. 네, 그 당시에 템버거의 수익을 냈었고, 다시금 2년 동안 한 2년 정도 지난 지금 어느 정도의 그런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보시면 역시나 최근에 주가가 꽤나 올라오면서 거래량까지 실리는 그런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어느 정도 보이고 있는 것은 맞고요. 그리고 갤럭시 SM 역시나 마찬가지죠. 근데 어느 정도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터지고 이런 식으로 저항라인을 돌파하면서 어느 정도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사실 과거에 그런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했었던 기업들뿐만 아니라 사실 어느 정도 끼가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메타버스 혹은 NFT 쪽에 엮일 수 있는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주가의 상승 폭을 좀 넓혀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종목, 두 종목만 좀 특별하게, 개별 종목들만 특별하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섹터 전체가, 업종 전체가 이런 식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차기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메이드 역시 이메디 렉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가 오늘 분석해드린 서울옥션과 그리고 똑같은 사업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K옥션, 대한민국 2등의 그런 미술품 경매 기업이죠. 역시나 거래량이 꽤나 크게 들어오면서 이런 식으로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근본적이고 수혜를 본다면 정말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그러니까 펀더멘털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서울옥션에 좀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래 그러면 수급적으로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적으로는 이 섹터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돈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것은 알 수 있는데, 그럼 이유가 무엇이냐? 정말로 기술적으로는 좋다고 하더라도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펀더멘털 분석을 통해서 이 기업에 대한 성장성을 볼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가장 먼저 지금 첫 번째로 서울옥션은 현재 바닥권을 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권이라는 것이 차트뿐만 아니라 사실 실적도 그리고 기대감도 바닥권을 탈피하려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좀 보시면 일단 실적부터 볼게요. 실적이 이제 올해 2분기, 올해 1분기까지, 작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가 최악의 실적을 내곤 했어요. 2021년도에 160억 정도의 단기 수익이 나왔던 것이 작년에는 거의 뭐 4분의 1 토막 났죠. 그리고 올해 이제 2분기 들어서 조금씩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최소 20억 이상, 최소 20억 이상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분기에는 사실 본격적인 성수기에 저는 돌입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일단 서울옥션이 홍콩에서 자회사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4년 동안 단 한 번도 미술품 경매가 열리지 않았어요. 네, 홍콩에서는 단 한 번도 미술품 경매 시장이 열리지 않았는데, 이게 4년 만에 홍콩 자회사에서 4년 만에 미술품 경매가 4분기에 열릴 예정입니다. 대략 한 지금 기준으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겠죠. 4분기가 끝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결국에는 우리 3분기에도 턴어라운드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우리 4분기부터는 어느 정도의 호황기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일단 최근에 뭐 부동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혹은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동산에서 자금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자금이 계속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첫 번째로 증시, 특히나 테마주라던가 혹은 작전주 이쪽으로 많이 빠지고 있고요. 뭐 올해 2차 전지만 봐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미술품, 경매 이쪽으로 많이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빠지는 자금이 대한민국 증시,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의 테마주, 작전주로 빠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미술품과 그리고 경매 시장 이쪽으로 좀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술품을 빠지면 빠질수록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대한민국에서 1등의 그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미술품 경매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서울옥션이 차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제가 주로 말씀드리고 있는, 주로 보고 있는 STO, NFT뿐만 아니라 사실 서울옥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장성 혹은 가치적인 매력도만 보더라도 지금의 주가는 딱히 고평가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올해 2분기부터는 흑자전환에 성공했고요. 올해 3분기부터는 뭐 당연히 20억 이상의 실적을 내면서 완연한 턴어라운드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고, 4분기부터는 어느 정도의 그런 호황기 혹은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정도의 장세로 이제 진입할 것이다. 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고, 보시면 분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올해 3분기에 대략 한 20억 정도의 그런 실적이 나온다면은 결국 10배 정도의 그런 실적 성장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로만 봤을 때, 이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올해 3분기부터는 압도적인 그런 성장이 작년 대비해서 발생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실적이 발표하면서 역시나 꽤나 매력적인 구간으로 돌입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PBR 밴드, PR 밴드만 보더라도 거의 바닥권 부근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 서울옥션이 가지고 있는 그런 NFT라던가 STO에 대한 매력도뿐만 아니라 서울옥션이 가지고 있는 숫자, 재무만 보더라도 지금의 가치, 지금의 시가총액은 딱히 고평가라고는 볼 수 없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키움증권, 뭐 SK증권, 하나투자증권, 증권사뿐만 아니라 하나은행, 우리은행, 뭐 KB, 그러니까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 대표적인 은행들과 증권사 쪽에서 STO에 대한 그런 협업이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옥션은 어디와 협약을 맺었느냐? 두나무죠.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1위 기업, STO NFT 가상화폐 쪽에서 압도적인 1위 기업인 두나무와 협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참고로 두나무는 업비트의 운영사죠. 업비트가 두나무 겁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이 서울옥션이 이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크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기업인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인 것이고, 사실 2011년도에 메타버스, NFT가 한창 유행일 때에도 가장 크게 주목을 받았던 쪽이 게임, 그리고 미술품, 마지막으로 부동산, 부동산이 건물이죠, 건물. 이쪽이 가장 크게 주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에서는 뭐 P2E라던가 혹은 게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면에서 굉장히 혁신이 좀 발생했었고, 미술품도 마찬가지고 건물도 마찬가지고, 결국 내 돈 주고 살 수 없는 수십억짜리의 작품을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지분을 쪼개서 개인들도 살 수 있는 형태를 만든 것이 바로 NFT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서울옥션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수혜 정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그때 이제 한창 좀 마비를 올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더비예요. 소더비 같은 경우는 유럽 기업이고 글로벌 1위의 이제 미술 경매 기업입니다. 글로벌 1위의 미술 경매 기업이고, 이 기업의 가치가 일단 올해 기준으로, 올해 이제 상장을 추진하고 있죠. 올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인데, 올해 만약에 상장이 추진될 경우 어느 정도의 가치 밸류에이션을 받느냐. 참고로 최근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고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더비 같은 경우는 가치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만약 상장이 오래된다면 PSR 10 정도, 그러니까 매출에 곱하기 10이 시가총액이다, 이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PSR 10이면 서울옥션과 비교했을 때 서울옥션은 어느 정도냐? 서울옥션은 올해 기준으로도 매출액이 550억, 호황기 기준으로는 대략 한 800억 정도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대략 1850억, 그러니까 작년에 가장 안 좋았던 550억이라는 매출액 기준으로도 PSR이 4가 안 돼요. 그리고 호황기 기준으로는 대략 3이 안 되는 그런 PSR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글로벌 1위 기업과 대한민국 1위 기업은 당연히 가치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가장 NFT 쪽에서, STO 쪽에서 가장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국내 내수 쪽을 넘어서서 홍콩 시장으로의 성공적인 진출을 이룬 기업이라는 점에서 사실 가치평가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소더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소더비가 이제 내년 정도 때 상장에 대한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올 텐데, 그때쯤에는 당연히 서울옥션이라던가 K옥션도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STO라던가 NFT가 내년부터 다시금 실질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것을 봤을 때에는 이런 관련된 증권사뿐만 아니라 관련된 그런 플랫폼 기업들뿐만 아니라 사실상 서울옥션도 굉장히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지금까지는 미술품 경매만을 해왔다면은 이제는 미술품 경매뿐만이 아니에요. 가치가 있는 제품, 가치가 있는 상품을 경매 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까지는 미술품 경매 플랫폼이 되었다면은 이제는 미술품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제품의 경매 플랫폼이 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서울옥션에서 밝히고 있는 바로는 빈티지 가구, 뭐 옛날 뭐 수백 년 전의 가구겠죠. 뭐 조명, 공예, 혹은 명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한정판 뭐 의류, 한정판 신발,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오디오라던가 악기, 그리고 클래식카,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경매로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적인 부분에서 확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미술품만을 취급했다면 이제는 사실 이런 것들이 뭐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가치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직접 소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었는데, 이제는 서울옥션이 그런 플랫폼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서울옥션이 그런 경매장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사이에서의 수수료만 받더라도 미술품만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제품들을 취급을 함으로써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STO, NFT에 대한 본격적인 돈이 되는 사업으로의 진출이 가능해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역시나 가장 크게 혹은 가장 빠르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서울옥션이다. 따라서 서울옥션에서 찍고 있는 돈, 그러니까 숫자뿐만 아니라 펀더멘탈뿐만 아니라 서울옥션에 가져갈 수 있는 기대감만 보더라도 이쪽에 대해서는 지금의 그 추세라면은 좀 기대해 볼만 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옥션 그리고 NFT, STO 위주로 말씀을 드렸었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